앵커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이야기, 경제 지식의 종합사전, 경제 지식의 종합 선물 세트, 지식 충전 앵커들이 떴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 앵커 3명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왜 모였을까요? 이유는 진행자가 말해야지. 갑자기 우리한테 자, 대본을 저희가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죠. 교수님 이야기 듣죠. 뭐 경제 평론가 이야기 듣죠. 그렇죠.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우리 네.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나마 가능하지. 그나마 가능한데 네. 저희가 그러면서도 저는 참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공부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도 어려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경제 앵커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좀 알아야지 시청자분들도 이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다 싶겠죠. 각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민영 앵커부터 하시죠. 뭐 저는 방송 경력은 한 6년 차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뭐 횟수로 치면 7년 정도고요. 뭐 장르 가리지 않고 경제, 뭐 부동산부터 증권 여러 가지 재테크 방송까지 네.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또 석사까지. 이야. 대학원까지. 아니 여러분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가 어디 뭐 그냥 아무 뭐 가방끈 막 짧은데 와서 이런 얘기하면 다들 그렇죠, 안 믿으시잖아요. 석사 다닌 지 이제 한 2개월 됐나요? 네, 이제 입학했으니까. 네, 한 네, 2개월 중요한 됐죠. 거는 이제 이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네, 이제 시작하신 분. 막 시작했죠. 네,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공부 많이 하셨죠? 그럼요.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해봤자 뭐 거시경제, 위시경제 겨우 뭐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있을 텐데 그럼 김영롱 앵커는 어떻게 제 소개를 소개를? 간단히 본인이 어느 해드리자면 정도길래 일어나 모르겠네. 뭐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네. 경제 방송은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2년째 네. 석사 과정 이제 이렇게 손을 뻗으면 잡히는 거죠. 1년 석사. 2개월 된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을 확 늘리시나요? 1년 반째 네. 이제 반 이상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더 심도 깊은 네. 그러면서도 쉬운 사실 쉽게 얘기한다는 게 알아야 쉽게 얘기하죠. 맞아요. 어디 한번 보죠. 좀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영롱 앵커는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 이제 2학년인 거죠. 2년 차. 그러니까 3학기 3학기째. 예, 네, 저 3학기째 5학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거고요. 자, 이렇게 경제학 석사 두 분과 제가 모였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현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6년 차 경제 방송 아나운서로 이제 있고요. 앵커로 있고. 네. 자, 그리고 뭐 별다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시장을 읽는 남자라는 저만의 단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네이버 TV캐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인기가 매체를 통해 상당하죠. 네. 많은 분들과 좀 경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거 얘기해야 될 것 참 같아요. 얼굴 색깔 안 변하고 이렇게 자기 얘기 이렇게 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역시 선배잖아요. 아직- 선배는 네, 참 선배 달라. 박수 한번 갈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총 조회수 19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주호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소개는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의 내막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 앵커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태양의 후예 준비했죠. 좋아요. 전 정말 열심히 시청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목금, 수목 정말 열심히 바라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태양의 후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저는 안 봐요. 저는 진짜요? 군대와 관련된 컨텐츠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김영롱 앵커는 사실 네. 오늘 주제랑 정말 부합하지 않는 앵커인 게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라 그랬죠? 파리의 연인. 그러니까요.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잘 안 봐요. 2000년대 초반 네, 드라마 드라마를 아니었나요? 대학생 때 대학생 봤었는데 안 봤다고 경제적 효과를 못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김영롱 앵커도 태양의 후예를 직접 시청하진 않았어도 네. 이 태양의 후예가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 전화를 걸고 직접 취재를 통해서 알아왔다고 어허, 하니까 잠시 후에 좀 취재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드라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첫 번째 드라마 전원일기. 전원일기. 그보다 더 그보다 더. 더 앞이지 않을까요?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처음에 이 천국의 문이라는 드라마가 탄생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드라마를 요즘처럼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생방송으로 했었대요. 저희처럼. 그렇죠.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15분간 절대 NG 없이 풀로 진행이 됐었어야 됐었고 또 그 당시에는 녹화기가 없다 보니까 생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카메라도 2대밖에 없다 보니 결국은 이 2명밖에 출연자가 못 나오는 그런 드라마 형식을 갖고 있었다. 환경이 우리랑 네. 비슷한데? 우리랑 비슷한데? 정말 근데 이렇게 열악했던 드라마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 대학로 드라마가 연극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더 심할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 한 50년, 60년밖에 안 지났는데 60년 만에. 이제는 거의 리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해요. 막 수출하고 막. 그런데 이제는 그 BBC에서도 대서특필을 했다는 거 보면은 정말 리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양의 후예가 그러면 정말 얼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네. 비록 보진 않지만 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면 좀 사실 어디까지 이걸 제한을 둬야 될까가 가장 막연해요. 큰 고민이었어요. 그쵸. 막 네. 파급 효과로 치면 엄청나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1, 2차 효과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인 효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판권을 팔고 네. 러닝 개런티를 받는달지 아니면 PPL을 통해서 받는 그 돈들 액수로만 현재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 거 KBS가 우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이런 네. 수익 자금을 KBS 유한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하고 네. 제작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뉴에서 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KBS의 방영권 판매로 현재까지 40억 번 어마어마하네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선 판매, 일본 판매 뭐 이것까지 해서 또 한 60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벌써 네. 100억. 예, 거기다가 이제 재방송할 때마다 돈 주죠. VOD 나오면 또 시청료로 돈 주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OST 나오면 그걸로 또 판권 돈 주죠. 그렇죠. 네. 뭐 이것만 기타 수익만 해도 벌써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뉴에서 제작비가 한 13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들었어요. 130억. 근데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은 상태고요. 이제 네. 계속 플러스만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일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의 후예 벌써 27개국에 이미 수출이 완료가 그렇죠. 됐어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회당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거고 그런데 총 몇 회죠? 16부자. 16부자. 네, 막 그렇게 되고 3천만 일본 원에 같은 경우에는 16부자. 또 회당 한 10만 달러 네. 이렇게 되고 음. 회당 광고료가 또 4억 한 2천만 원 든대요. 야. 네. 그러면 이제 16부자 곱하기 16하면 얼마죠? 자, 1년 차. 이러니까 이제 한 학기. 1년 차니까 자, 이게 70억 원 계산이- 아닌가요? 대본 보셨죠? 얼굴이 빨가신데요. 70억이 돼요. 저희가 거짓말은 못 하겠고 사실 김영롱 앵커가 이 경제적 효과를 준비하면서 좀 네. 저희에게 좀 미리 그렇죠. 힌트를 그래서 주셨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워낙 네.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게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벌써 여기서 나온 얘기만 한 150, 200억 돼요. 네. 뭐 그런 상황인데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재방송 틀면 또 돈 준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재방송 한 번 틀 때마다 광고 단가가 또 회당 60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막 굴리면 굴리는 대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방송은 한 개의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을 그렇죠. 한꺼번에 계속 방송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흥행을 하게 되고 흥행하면 또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되고. 그 재방송의 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체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류 열풍의 가장 1호탄, 신호탄을 쐈던 것은 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였지만 네. 실제로 아주 강력한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건 이 윤사마가 등장했었던 겨울연가. 겨울연가였죠. 근데 대단했죠. 그 겨울연가가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대부분이 이제 처음 판매권의 가격보다는 재방송의 가격과 그리고 나중에 부가 수익. 그렇죠. 원소스 멀티 유즈를 통해서 그렇지. 캐릭터 비용 이런 것들로 벌어들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그 원소스 멀티 유즈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PPL도 있을 테고 네. 그를 통한 뭐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PPL 같은 경우에 사실 초반에는 태양의 후예가 PPL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전 제작이다 네. 보니까. 사전 제작인 것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높다라고 상대적으로 하다가 한 10회가 넘어가면서 PPL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PPL도 음.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PPL이죠.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애초에 투자를 끝난 받은 상황이었으니까. 거죠. 애초에 투자를 받았던. 예.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태양의 후예에서 우선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에서. 네, 네. 3번 말아먹었어요. 물에 한번 빠지고 지뢰 터트리고 뭐 이러면서 계속 나와요. 아 그리고 무슨 이렇게 대사만 해도 네. 백에다가 차를 이렇게 놓고 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또 이슈이자 논란 비슷하게 됐던 키스씬? 것이 키스씬이었는데 네. 무슨 차였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현대차가 나왔고 네.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구원 커플 있잖아요. 구원 네. 커플 진구. 진구 씨가 네. 운전을 하다가 딱 자율주행 갑자기- 버튼을 눌러요. 손을 뗍니다. 네. 그러면서 키스를 합니다. 운행 중이에요. 운행 운행 중에. 중에.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PPL로 한 1,100억 원의 광고 효과가 야. 있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송혜교 측에서는 네. 립스틱. 저도 샀어요. 아 그래요. 바르셨어요? 네, 아니, 오늘은 아닌데 네. 일단 사긴 샀어요. 그 투톤 립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음. 2가지 색깔 한 번에 바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그 뒤로 온갖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메인에 떠 있어요. 근데 태양의 후예 때문에. 산 게 운이 좋은 거예요. 요즘에 못 막 사. 다 완판. 완판. 면세점 네. 가면 다 완판. 중국 그러니까. 사람들 막 사가지고 이거 다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뭐 면세점 그리고 아리따움 여기서도 많이 네. 팔잖아요. 라네즈에서도 네. 팔고 그런데 실제로 매출도 지금 1위일 뿐더러 뭐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커피숍 장면도 나왔었죠. 아, 달콤 커피요. 네. 그게 뭐 송도에 있는 달콤 커피 매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 달콤 커피가 뭐 부산에도 있고 여기저기도 있긴 해요. 근데 네. 딱 한 달 만에 이 가맹점 문의가 200%가 증가를 했고 아. 지금 중국에 5월부터 또 출시가 된대요. 음. 가맹점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뭐 그리고 모로코까지 세계 각국에서. 가맹점이 쫙쫙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네. 그런 효과까지 누려본다면 경제적 효과가 사실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고민한 게 네. 경제적 효과를 할 때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좀 이게 애매했어요. 별그대가 다 합치면 한 3조에서 5조 된다고 했었거든요. 음. 한 그때 뭐 당시. 많이 보는 측에서는 한 6조 정도까지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태양의 후예가 이건 넘어설 것이다. 근데 이게 막 6조, 8조까지 가려면 다 넣어야 돼요, 진짜. 네. 다 넣고 해야 된다는 게 네. 그 제작사 뉴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얼마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음. 이미 기사는 다 나왔었는데 네.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 근데 뉴에서도 추산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넣어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네. 직접적으로 수익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뉴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송중기나 뭐 송혜교 씨의 개런티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네. 빼느냐 그렇죠. PPL 효과 넣느냐 빼느냐 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판권 웨스티로 그쵸. 받을 수 있는 음원 수익, PPL. VOD 뭐 그 정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넘었다는 것 그리고 뭐 200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팩트만 나오고 네. 나머지부터는 이제 계속 뭐 PPL이랄지 뭐 그렇죠. 다른 부가 수익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그 저희 별그대 때도 비슷했겠지만은 나중에 국가에서 추산을 한번 해요. 나중에 국가적으로 이 관광 수입과 모든 이 산업별 수입을 다 추산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추산을 하게 되니까 네. 그 전까지는 우리도 얼마나 커질지 모를 것 같아요. 어찌 됐건데 중요한 거는 별그대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문광부 장관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누구요? 근데 문광부 문화관광부 문광부 그 장관한테 블룸버그 통신에서 네. 어젠가 기사가 나왔었어요. 일단 그들이 보도하기를 따르면 이번에 한국 드라마에서 별그대에서 뭐 일단 벌어들인 돈을 봤을 때 한 1조 원 정도 뭐 네. 본다고 치면 그게 현대차가 한 2만 대 차를 판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6조 원 정도 예상을 네.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제조사에서 컨텐츠로 우리가 넘어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확연하게 얻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우리 킨들 파이어 기억나세요? 이북 태블릿 PC. 전자책 여기서 읽는. 저는 세대 차이를 좀 저도 느꼈네요. 많이 느낍니다. 세월의 무상함 이런 아니 태블릿 PC 나온 지 몇 년이 다 됐다고.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 얘기를 선배 왜- 5차세요?
저 몇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존에서 킨들 파이어를 내놓을 때 원가에 내놨어요. 수익이 없어요. 근데 왜 내놨냐? 우리는 기계로 돈 벌 생각이 없다. 그렇지.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용할 때 그때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 같은 맥락입니다. 컨텐츠로 정말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이 컨텐츠 잘 이용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잘 이용해 오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태양의 후예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요. 네. 이 별그대 때도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고 뭐 그전에 3데이즈라는 드라마 때도 그랬고 네. 아쉬운 점들이 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입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중국한테 주는 그냥 콘텐츠 제작국에 불과한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제주는 우리가 다 부렸는데 네, 그렇죠. 아. 우리 그 뭐 애플, 삼성 거기 얘기할 중국에. 때, 구글 OS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약간 만들고. 폭스콘 같은 느낌이네요. 네, 내용은 중국은 다 애플. 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게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뭐 별그대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에 한 6억 원 정도, 5억 원, 5억 얼마니까 6억 원 미만 네. 정도로 판권을 팔았다고 해요. 그걸 네. 팔았는데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걸로 수백억 원을 이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나. 이 IT 강국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기술이 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지적도 많았고 뭐 그 후에 나왔던 3데이즈 같은 경우도 네. 판권은 나름 괜찮게 팔았다라는 평가였어요. 네. 그런데 전체 제작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 원 정도 네. 들어갔다고 치는데 보통 한 회 만들 때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싸게 그렇게 해서 판권을 넘겨줬다라는 게 좀 아쉬움으로 많이 그러네요, 남죠. 정말. 제작사만 보면 손해네요. 그렇죠. 제작사만. 그 앞서 말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많이 누리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손해도 많고요. 뭐 최근엔 또 지적이 많이 되는 게 뭐 김영희 PD, 뭐 일요일 밤에 런닝맨 PD 혹은 별그대 PD 네. 전부 다 중국에서 쌀집 빼갔어요. 아저씨 중국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사실 우리가 빼가고 있고. 박민영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걸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한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제작사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버는 경제적 비용이 손해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국가적으로 관광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들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결국 드라마 이 발전, 다음 드라마를 더 성공적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반드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판권을 헐값에 넘기고 나면요. 중국의 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아무리 늘어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동시방영으로 맞췄기 때문에 네. 고액의 판권으로 계약이 완료가 됐었고 상대적인 앞의 드라마들보다는 많은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이 좀 좋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후예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러닝 개런티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 네. 부분도 그건 영록 씨가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러닝 개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뭐 수준 이상의 흥행을 거두면 거기서 이제 개런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사전 제작이라는 약간 한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러닝 개런티라는 개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영화에서는 좀 아직 많은 상황이 많았죠. 특히 배우들에게. 예,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게 안 되다가 태양의 후예에서는 러닝 개런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좀 말도 안 되는 복리 자꾸 예를 드는데 러닝 개런티가 진짜 복리 느낌이야. 막 이제 굴리면 굴릴수록 이게 막 커지고 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5조, 6조, 8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경제학 좀 배웠다고 써먹고 싶어서 정말 아유 갖다 붙이시는 거 보세요. 그렇다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러닝 개런티 진짜 복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리죠. 하나 아주 늘어날 때마다 둘이 몇백. 쿵짝이 잘 맞아. 옷도 둘이 맞추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민영 씨가 근데 네. 제가 지난번에 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 제기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영 씨가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미래상도 갖고 있었던데요. 네, 이 중국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작 노하우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막 6천억 원 투자하면서 M&A 하고 제작 인력 다 빼가고 각종 포맷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야 되는 정부 측의 무언가나 혹은 제작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1차적인 거는 유튜브 아시죠? 네. 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아무튼 유튜브 알지? 우리나라에도 네. 그런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이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으면 네. 사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판권을 넘겨서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인구가 우리나라 거에 가입을 하면 이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굳이 러닝 개런티를 계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쪽으로 그 수익이 쌓일 수 있도록 네. 되는 거네요. 그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사이트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도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네. 해봤습니다. 좀 네. 아쉽기도 하죠. 근데 또 외교 통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중국인들이 너무 접하게 된다면 사실 이번에 태양후예가 사전 제작을 했던 이유가 사전 검열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전 검열을 거치지 않은 드라마까지 중국인들이 다 이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어떤 제약이 올지는 또 이제 국가의 문제로 또 남게 외교 됩니다. 통상까지 하면 우리가 이거 방송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태양의 이야기를 후예를 네. 굉장히 경계를 했었잖아요. 막 보지 마라, 올리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당국에서도 경계를 했었던 만큼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에 되게 이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롱 앵커가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맨날 좋은데. 뉴스 하시다가. 자, 이제 저희가 이 태양의 후예가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제작의 그동안의 징크스를 탈피했다는 점. 맞아요. 지금까지는 사전 제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전 제작 드라마가 여러 편 있었지만 실제로 혹시 기억나는 드라마 있을까요? 사전 제작으로 기억 남는 드라마? 100% 사전 제작은 아닌데 저는 어느 정도 사전 제작이 있었던 드라마로 제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 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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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냐? 대단했어요. 명대사 나오죠. 나도 아프냐? 아프다. 나도 아프다. 참 하는 사람이 이 잘해야 돼. 대단한 대사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지도 참 참 가벼워. 놀랍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다모 맞아요. 네. 다모도 반사전 제작 드라마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제 초반에 사전 제작했다가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생방송 촬영, 사전 네. 제작의 반대말 의미로 제가 생방송 촬영을 쓰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진짜 사전 제작이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비천무. 아. 혹시 기억나세요? 김희선 씨 나오고 무협 드라마. 네, 드라마. 무협 드라마. 만화책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을 했었죠. 당시에. 그래서 근데 흥행하지 못했어요. 비참했죠. 비참하게. 아재 개그 진짜. 진짜. 맞습니다. 좀 비참했어요, 사실. 근데 네. 2004년에 이 비천무가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20억 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럼요. 20억 원을 드라마에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2004년. 사실이었는데 네. 2004년에 20억 원을 들여서 컴퓨터 그래픽을 모조리 투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방송사의 편성에 밀려서 4년 뒤 2008년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 CG 같은 경우 소름 끼쳐. 그렇죠. CG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 다르게 1년이 뭐야? 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막 사실 기술이 바뀌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처음 얘기 나온 게 2009년이었어요. 구글이 딱 그 아이디어 내놨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7년 지났는데 벌써 그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키스라는 판에 여기 이걸 떼고 드라마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기술 발전 수준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 4년 후에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뒤처진 컴퓨터 너무 그래픽인 거예요. 촌스럽겠네요, 진짜.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지 내가 안 않게 되고. 봤구나.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협의 인기도 많이 사그라진 때였어요. 말씀하셨던 다모가 네. 2003년 드라마죠. 그렇죠. 네, 그쯤 드라마예요. 네. 그 당시 무협이 인기를 끌면서 비천무도 다모를 이어서 나왔던 드라마였지만 4년이 지나면 트렌드 또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제작 드라마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사전 제작이 흥행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사전 제작의 일단 장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완성도가 완성도. 높다는 거. 그럼요. 그리고 그 이미 첫 회부터 엔딩까지, 그러니까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는 것처럼 딱 엔딩까지 총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드라마를 잘 안 네. 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 좋으면 늘리고 네. 반응 안 좋으면 줄이고 반응 좋으면 주인공 바꾸고 막. 그렇지. 아 그리고 무슨 뭐 각본이 사다리 타기도 아니고 맞아요. 결말을 반응이 좋으면 갑자기 얘로 막 이렇게 묶었다가 반응 안 좋으면 또 1988에 얘로 그런 일 묶었다가 바로 있었죠. 아 맞아요. 이게 원암대에서 이해가 안 원암대. 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완성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뭐 생방송 드라마 제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전 제작하면 최소한 그거는 방지하잖아요. 맞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생방송 촬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배우에게 사고가 나는 일이 생겨요. 어, 뭐 사고가 터져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한 주 거른 드라마도 그래서 거르기도 맞아요. 하고 그 기간 동안 대타 프로그램이 대신 들어가기도 하고요. 맞아.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래. 사전 제작은 이런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계속 경제적 효과를 막 네, 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네, 내가 광고주여도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생방송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좀 반응도 보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슬쩍 좋으면 끼워 광고 더 넣고, 넣고 광고 막 넣고. PPL 넣고 할 텐데 이게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송중기, 송혜교 씨 나오긴 합니다만은 흥행이 보장된 건 아니었으니까 이 광고를 미리 넣기는 좀 리스키하지. 그렇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사전 제작을 하면.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리스크 없는 사업은 없잖아요. 아, 근데 그렇구나. 유독 이 그만이 드라마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사전 제작을 피하는 거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왜냐면은 리스크 때문에 사전 제작을 안 하다가 중간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막 편성 늘리고 뭐 주인공 바꾸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가고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이유가 시청자의 시간을 담보로 삼고 제작사와 방송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청자의 시간을 담보 삼아서. 아 너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게 화나셨어 지금. 알았어. 우리 이주혜 앵커가 지금 얼굴이 빨리 좀 금감원 가게 생겼어. 금감원 앞에서 뭐라도 하게 생겼어. 그 원래 뭐 20부작, 30부작으로 만들어졌던 드라마가 막 인기가 높으면은 갑자기 점 찍고 나와서 다른 사람은 돌변하더니 막 40부작 이렇게 늘어나고 그치, 이런 그치, 것들이 시청자를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가 이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일을 일찍 끝내고 와서 내가 아이를 볼 거 그리고 신랑 밥 차려줄 거 그거 지금 다 뒷전으로 해놓고 네. 응? 신랑하고 싸울 것까지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야. 제가 아는 카메라 감독님은 태양의 후예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질 못한대요. 왜요? 방해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중에 있습니다. 정말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리스크를 안지 않고 가는 드라마들 그러니까 사전 제작의 반대 드라마들은 사실 제작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이 태양의 후예가 되게 좋은 의미를 하나 던져준 게 있는 게 네.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면 그래도 본다라는 걸 입증을 시켜준 드라마다라고 그렇죠.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기존의 로맨스나 뭐 맨날 재벌 뭐 이런 나온 드라마 말고 다른 좀 이색적인 드라마를 제작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있게 잘 만들면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구나라고 마음의 안도감을 좀 주는 그런 드라마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전 제작이라도 그렇죠. 내용이 튼튼하면 그럼요.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렇게 사전 제작에 대해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낼게요. 네, 한 줄 논평 뭐 그런 거. 한 줄로 아, 끝낼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한다고 하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앞으로의 우리 드라마는 전 세계를 노릴 거라면 시청자를 담보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드라마는 적어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로 사전 제작의 논란은 제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게요. 난 그것이 알고 싶다. 나도. 그렇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오늘 그 태양의 후예로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단 그 경제적 효과가 모른다는 게 오히려 답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고 어디까지 파급될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경제적 효과 도대체 어디까지 파급될지 모를 만한 드라마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는 게 우리의 임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태양의 후예로
경제 앵커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풀이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사실 좀 피하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도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제작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금 그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는 투자 자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까지 못했고. 우리 현상 분석하는 네.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지식 충전 경제 앵커들이 떴다 첫 시간을 했는데 두 분 느낌은 어떠셨어요? 전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공부해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송중기 프로필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뭐 정작 송중기 얘기는 별로 없고 막 그냥 경제 얘기만 본인이 해가지고. 마음 가슴 깊이 알고 그냥 근데 넘어갔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김영롱 말씀하세요. 앵커랑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생일도 하루 차이예요.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이러고 우리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영롱 앵커도 한마디 하세요. 저도 좋았어요.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방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메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볍지 않았나. 메인 뉴스 되게 강조하시네요. 우리 부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 부장님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네. 걱정이 땅이라고. 듭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느끼는 한 가지 바는 저희는 경제 전문 금융 용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도 태양의 후예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짚을 수 있었다는 거. 쉬운 경제. 네. PPL 말한 거 너무 어렵나? PPL, 그 정도는 이제 좀 다 간접 광고. 아시니까. 그런 걸로 바꿨어야 되는데. 간접 광고 괜찮아요. 앞으로는 네. 그걸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 지식 충전 경제 앵커들이 떴다는 앞으로도 금융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말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식 충전 경제 앵커들이 떴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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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다리고 수고하셨어요. 되게 웃겼다. 별글에. 세상 이야기 수고하셨습니다. 역력 가슴에서 좋아. 완전 까먹고 있어.